부동산 거래할 때 내 편이 있으셨었나요? 부동산 거래할 때는 내 편이 제일 중요합니다. 왜 그런지 영상 계속 보시죠. 안녕하세요. 거마 엄선생입니다. 오늘은 왜 부동산 거래할 때 내 편이 필요한지, 꼭 내 편이 있어야 됩니다.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전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부동산에 할 때 항상 임대인이 있으시겠죠? 그럼 임대인이 이 많은 부동산에 보통 이제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, 사실 뭐 물건지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손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. 사실은 요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. 임대인이 물건지 부동산에 뭐 특히 또 우리나라 일반 중개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내놓지 않고 이렇게 여러 군데 부동산에 이렇게 내놓습니다. 그러면 요 매물을 물론 손님 부동산도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군데로 분리해놨지만 손님 부동산도 매물을 받긴 합니다. 근데 요 매물을 받지 못한 손님 부동산들은 요거를 보고서 손님을 받은 다음에 이 임차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매물을 찾아서 이렇게 물건지 부동산으로 연결해서 공동중개도 하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또 아니면 또 좀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손님 부동산, 물건지 부동산 두 군데로 나뉘는 겁니다. 뭐 요거는 뭐 추후에 소개하도록 하고요. 그러면 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이 의뢰한 이 매물을 물건지 부동산은 네이버, 다음 직방 이런 부동산 플랫폼에 올려놓게 됩니다. 그러면 이걸 보고 임차인이 보통은 다이렉트로 이 물건지 부동산에 전화를 하죠. 그렇죠? 이쪽으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. 근데 이 물건지 부동산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저렴하다고, 물론 동일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전세 매물인데 항상 보면은 뭐 최소 1,000만 원, 2,000만 원 아니면 몇 천만 원씩 싸게 해서 우리 갖고 있는 매물이 제일 저렴하다고, 물론 약간 또 모호하죠. 뭐 저층이니 중층이니 고층이니 뭐 이렇게 해서 고객이 이 전화를 내 부동산으로 오게 합니다. 네.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항상 허위 매물이라는 그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. 사실 저도 실무에서 하다 보면 저희 고객도 이거 저렴한 거 나왔다. 근데 제가 전화하면 항상 없다고 그럽니다. 왜? 그거는 소비자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네이버든 아니면 뭐 한방이든 이렇게 공동중개망에 올라와 있는 그걸 보고 전화하면 그 매물은 없는 매물입니다. 왜냐하면 중개사끼리 속이면은 이제 그건 큰일 나겠죠. 하지만 고객은 와서 이제 오면은 매물이 그 방금 나갔다고, 방금 계약됐다고, 더 좋은 매물 있다고, 뭐 중고자동차랑 좀 시장이랑 좀 비슷한데 안타깝지만 뭐 그런 게 있는 건 현실이니까요.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른 매물로 유도합니다. 그래서 왜 저는 이제 손님 부동산, 결국에는 손님 부동산 중에 전속 중개사만 주력으로 할 생각입니다. 저는 왜 물건지 부동산 안 하냐면, 이 물건지 부동산은 이 오프라인에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러닝 코스트, 이제 뭐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뭐 이 부동산을 유지하려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부동산만, 이 손님 부동산만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저는 전속 중개만 할 예정입니다. 전속 중개. 저는 일반 중개는 하지 않습니다. 온리 전속 중개만. 네, 전속 중개. 사까지는 뭐 필요 없죠. 전속 중개만 한다.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전속 중개. 왜 전속 중개가 중요하냐? 사실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그냥 글을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, 이 전세 사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많이 뭐 매스컴이라든지 뉴스에서 많이 보였을 테니까요. 깡통 전세, 특히 신축 빌라들, 아파트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. 아파트들은 또 다니다 보면 뭐 전세가율이 뭐 50%, 60%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, 보통 신축 빌라들은 막
빌라의 전세가율이 막 80%, 90%면 양반이라고 하더라고요. 90%, 100%, 막 105%.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분양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 임차인분들도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죠, 전세 사기. 이 매매가는 확인 안 하고 전세 시세가 그냥 그렇다고 하니 또 특히 이 물건지 부동산에 가면 또 거기랑 한통속일 수가 있으니까요. 그죠? 이 임대인하고, 결국엔 이제 바지 임대인이겠지만, 이 분양 대행사나, 그래서 짬짬이로 하다 보면은 꼭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기 이제 한번 통해서 간다면, 이제 누군가의 이제, 예를 들면, 그런 거죠. 법정에 가면은 원고, 피고, 항상 양쪽 다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엄청난 큰 재산을 취득하는 건데, 물론 이 전세는 이제 전세 빌리는 거죠. 임차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엄청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거래할 때 항상 법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,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매나 향후 이제 금전적으로도 얘네들이 이제 그 임대인이 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지, 그런 것도 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.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, 뭐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뭐 체납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향후 차츰차츰 하기로 하고요. 오늘은 왜 이 전속중개, 이 손님부동산이 꼭 필요한지, 특히 세입자, 이제 임차인이나 아니면 매수인, 그 부분을 이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차피 이 물건지 부동산은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매물을 준 사람이 근처에 있는 그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생리상 그렇습니다. 생리상. 네. 그래서 만약에 전속중개를 저한테 통해서 이제 했다면, 전속중개에서 부동산 전속중개 하시는 분이 있다면, 일단은 그분은 손님을 위해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파악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매매가 현재 얼마고 여기 전세 시세가 얼마, 신축 빌라라도 너무 비싸면 이거는 뭐 경매라든지 넘어가면은 이 매매가보다 10%, 20%는 낮아지고,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너무 높으면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. 왜 일반 중개랑 전속 중개가 다르냐면요, 전속 중개는 이게 계약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. 뭐 전속 계약 관련까지 설명해 드리면 또 다른 제가 영상으로 그건 설명을 드리고요. 어쨌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속 중개는 손님 편, 임차인 편입니다. 절대 임대인, 물건지 부동산 편이 아니거든요. 그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내 편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신탁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신탁 사기도 어찌 보면 이 물건지 부동산이랑 이 임대인, 사실은 이제 집주인이죠. 집주인인데 사실은 이걸 신탁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신탁회사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, 신탁회사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면서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좀 사기를 당하시게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죠. 보면은 전속중개사가 이제 같이 있었으면 물건지 부동산이 이런 무책임한 매물 속에, 이게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. 집주인이니까 거래가 된다. 아닙니다. 집주인하고 절대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. 이 신탁된 신탁회사라든지, 뭐 신탁되는 이제 등본, 신탁 원본이라고 있습니다. 그걸 이제 물론 좀 불편하긴 하지만, 그렇게 사실은 아예 신탁된 거는 요즘에는 이제 안 쳐다보시겠죠. 아예 안 쳐다보시는 게 방법이죠. 아니면 신탁 원본을 떼봐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꼭 저는 이 전화를 임차인분들이 이 다이렉트로 이 물건지 부동산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주위에서 좀 믿을만한, 좀 신뢰가 쌓이는 부동산에서 통해서, 이 손님 부동산을 통해서 내 편을 같이 데리고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. 뭐 여기까지가 이제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너무 많으니까 이 케이스가.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, 계약서 하실 때도 사실 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하는 이제 그 전세 관련 전세 표준 특약 사항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너무 이제 글씨가 갑자기 커졌네요. 글씨가 커졌는데, 자, 이거 뒤에를 좀 채우기를 좀 하죠. 네. 자,
이런 특약사항들이 있거든요. 뭐냐, 이 계약서에 내린 거 적는 거죠.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세 사기 아니면 전세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.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땡땡년, 뭐 오늘 예를 들면 2023년 4월 15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제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. 이러면 이제 그 전입신고 아니면 전입신고 아니죠. 사실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일자 다음에 확정일자와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날짜 이후 그 날짜 잠깐만 이렇게 꼬이네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한 날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위 약정일제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특약사항을 넣는 거죠. 예. 어쨌든 근데 이것만으로도 또 사실은 임대인이 이제 돈을 못 갚는다는 리스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.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제 그냥 소개만 드리는 거고요. 뭐 세부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차츰차츰 전속중개의 장점을 자꾸 제가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다음 동영상들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 없음을 고지한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 세금 체납 부분이고요.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.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 보증 모업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. 아주 이런 숨차네요. 예, 많은 이런 특약사항으로도 물론 좀 위험을 회피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사항에 담깁니다. 근데 사실은 계약 전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검토가 돼야 돼요. 계약하기 전에 계약상에 이런 특약사항도 넣지만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좀 믿을 만한 내 편하고 항상 부동산 거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거마엄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